이거는 여기 지금 써있지 않은데 재작년 평가원, 여러분들 고3 모의고사 출제 문제고, 이게 요즘 유행하는 문제고 작년 재작년 평가원 그리고 수능 시험에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자연수 n이 2 이상 10 이하일 때 이 수의 n 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수인지 모르겠는데 이놈의 n 제곱근이래. 이놈의 n 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자,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있어야 이 숫자의 n 제곱근이 x가 되겠지.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면 4의 4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4의 4제곱근 중에 실수가 2개 나오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4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이 중에 실수는 이거밖에 없죠. 자, 음수가 안 나옵니다. 그죠?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얘는 음수가 맞지. 맞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시 복습했던 게, 이 숫자를 그냥 통째로 하나로 보면 복잡한 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가 만약에 음수면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음의 실수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짝수 제곱근일 때랑 홀수 제곱근일 때가 다르니까 n이 짝수일 때가 있을 거고, n이 홀수일 때가 있을 거야. 그럼 만약에 n이 짝수다라고 하면, 짝수 제곱근이면 여기 써있는 애가 양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실수가 한 쌍으로 나오니까 음수는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n이 짝수면 이 숫자가 양수면 됩니다.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무조건 음의 실수 하나, 양의 실수가 하나 나오니까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그죠? 네, 됩니까? 자, 그럼 이거 2차 부등식 풀어야겠네. 이렇게.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짝수죠, 지금. n이 짝수여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 n은 4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n이 홀수다. 어떤 수의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는 무조건 한 개가 나오죠. 어떤 수의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가 한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그 한 개의 실수가 음의 실수가 되려면 그냥 얘가 음수면 되지. 얘가 그냥 음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당연히 음수일 테니까 실수가. 자, 얘랑 정반대법이니까 얘는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애초에 n이 2 이상 10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는 공통되는 범위가 없고요. 5 초과 10 이하가 되겠죠. 그럼 이 사이에 홀수는 뭐가 있냐라고 보면 7, 9밖에 없죠. 홀수여야 되니까. 자, 그럼 4, 7, 9를 다 더하시면 20이 나오겠네. 제 개인적으로는 43번은 재작년 모의고사 기출이고 그 전에 내신 시험에 당연히 나온 적이 없겠지. 모의고사가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이건 올해 아주 출제율이 높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는 잘 푸셔야 돼요. 자, 또 질문 있습니까? 55번.
없구만. 아, 그 혹시 서정구 친구 이름이 뭐지? 어제 뭐 잘하는 친구가 온 것 같은데. 아니, 수인이 말고. 동혁이? 어. 잘하는구나. 자, 55번. 자, 숫자 4개가 있습니다. A, B, C, D. 이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일단 얘는 대소 비교하라는 문제죠. A가 크냐 B가 크냐 대소 비교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얘는 소위 말하는 뭐 단항식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식이 2개 이상 연결되어 있죠. 그럼 얘는 혼합을 해야 될 것 같아. 먼저 차를 이용하셔야 되겠고. 자, 일단 다 보면 세제곱근 3이랑 루트 2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죠? 일단 저는 A에서 B를 빼볼게. A에서 B를 빼겠다는 얘기는 A랑 B의 대소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이 세제곱근 3에서 세제곱근 3 뺐더니 이거 하나는 남아야 되고요. 얘에서 얘 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어느 게 더 크냐라고 봤더니 얘랑 얘를 둘 다 세제곱 해봅시다. 양수니까 세제곱한 놈의 대소 비교를 하셔도 될 것 같아. 자, 뭐 얘는 세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죠. 이쪽이 더 크지? 맞습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데 왼쪽이 크니까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A가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자, 근데 이게 지금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를 찾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 A, B, B, C, C, D 다 해보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한 묶음, C, D 한 묶음 해볼게. 먼저 A, B랑 C, D. 자, C에서 D를 빼면 얘에서 얘를 빼주면 5루트 2에 얘에서 얘를 빼주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5루트 2랑 5 곱하기 세제곱근 3을 봤을 때 방금 봤는데 세제곱근 3이 루트 2보다 크다라고 했죠. 이쪽이 더 큽니다. 5는 똑같이 곱해져 있고, 그렇죠? 그럼 빼는 수가 더 큰 거니까 얘는 음수 나와야겠죠. C보다는 D가 클 것 같습니다. 그죠? 맞니? 자, 이제 뭐 차례차례로 비교하셔도 되겠는데, 일단 A랑 D가 큰 놈이고 C랑 B가 작은 애예요. 그럼 나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B랑 D를 비교를 해봤을 때 혹시 B가 D보다 크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죠. 순서는 사실 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저는 B랑 D를 비교를 해볼게. 얘랑 얘. 자, 빼시면 이거에다가 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맞니? 자, 뭐 보면 결국은 이 식이 4루트 1을 먼저 쓰면, 자, 얘랑 얘랑 대소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4루트 2랑 얘를 봤을 때, 자, 이건 얘랑 똑같은 형태로 바꿔주면 2 곱하기 2루트 2입니다. 그죠? 그럼 결국 2루트 2랑 얘랑 대소 비교하면 되지. 2루트 2가 더 크지 않습니까? 세제곱하면 얘는 3밖에 안 되지만 얘는 세제곱하면 3보다 훨씬 클 거야. 왼쪽이 더 크죠? 양수입니다. 그럼
양수다라는 얘기는 B가 D보다 크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까? 자, 그럼 B가 D보다 크면 이 두 부등식 이어붙일 수 있어요. A가 B보다 크고 B가 D보다 크고 D는 C보다 크고 이렇게 되겠죠. A랑 C가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네요. 그럼 A, C를 더하시면 세제곱근 3은 날라가고 4루트 2만 남지. 맞습니까? 자, 55번 정도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 같고.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시면 마저 유형 14부터 할 차례죠, 지금.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지수의 개념 설명은 다 드린 것이고, 이제 여기는 연습을 좀 해볼 텐데, 자, 94번부터 먼저 보면 가장 표준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지수식이 두 개가 주어졌어요. 5의 x제곱이 8이고 40의 y제곱이 32다. 자, 이거 구하랍니다. 자, 그럼 지금 x랑 y가 지수 쪽에 올라가 있지? 지수 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먼저 8은 2의 세제곱이에요. 32는 2의 5제곱이고, 뭐 쉽다면 쉬운 문제인데 둘 다 양수입니다. 이제 양변 x분의 1제곱 같은 거 해도 되죠. 지수의 범위를, 수의 범위를 확장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 얘는 뭐 해주면 되니? y분의 1제곱.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지수 쪽에 x랑 y에 관한 식이 와 있는데 뺄셈 연산이 돼야 되니까 나눠야겠지.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40분의 5는 8분의 1이고요. 얘를 얘로 나눴다라는 얘기는 지수끼리 뺄셈 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8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끝났네.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이게. 맞습니까? 여기 숫자는 알아서 3, 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뭐 제가 바로 다음 유형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복습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수식, 로그식, 다항식 다 똑같다라고 했지. 두 개 이상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일단 K라고 두고 한 문자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 K가 써 있으면 당연히 다른 문자를 쓰셔야 되겠고, 이게 지수식이 지금 3개가 같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일단 K라고 두는 거야. 저걸 K라고 두겠다는 것 자체가 한 문자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건 한 문자로 표현하라는 얘기. 이건 앞으로 수학하시면서 다 똑같아요. 그럼 3의 x제곱을 K라고 하고 4의 y제곱도 똑같은 K가 되겠고, 12의 z제곱도 K가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잘 보시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와 있어요. 자, 그럼 각각 x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 z분의 1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x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y분의 1제곱, 얘는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런데 지수 자리에 올라와 있는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둘은 덧셈이고 하나는 뺄셈이에요. 그럼 이 두 식은 곱해야겠고 얘는 나눠야겠죠.
즉 3 곱하기 4 나누기 12 이게 3이고 이게 4고 이게 12고 맞지? 이거 얼마입니까? 1이죠. 1 1이고 자 얘는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더하면 되고 빼면 되고요. 빠짐? 맞죠? 그러면 K의 어떤 거듭 제곱이 1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수를 거듭 제곱해서 1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냥 K가 1인 경우 있어요. 두 번째는 K가 1이 아니고 지수가 빵일 때 1은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이겠지. 그러면 이 식이 1이 되려면 밑이 1인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얘는 밑이 뭐 5든 100이든 1000이든 해도 지수가 0이면 이 식은 1이 나오잖아. 자, 이 두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가 있는데 위에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K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K가 1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1입니다. 다. 이것도 1, 이것도 1, 이것도 1이니까 XYZ가 얼마 나와야 돼요? 빵 나와야 되지. K가 1이 되려면 X도 0이고 Y도 0이고 Z도 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YZ의 곱은 0이 아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 케이스는 안 된다 라는 얘기지? 네, 됐습니까? 됐쇼?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지. 그냥 0 0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옆에 살짝만 메모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건 굉장히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문제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안 물어볼 때도 있어요. 제가 이 식의 양변에 x, y, z를 곱할게. 곱하면 yz, xz, 마이너스 xy 얘를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얘를 물어본다라고 해도 풀이 방식이 똑같아요. 여기까지 구해낸 후에 이 식을 변형하면 이거 얻어낼 수 있지. 맞습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출제자가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하나 풀고 넘어가 볼까? 102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102번. 102번이 요게 102번입니다. AX제곱, BY제곱 독감 걸리신 분들이 많아. 독감이 무섭다. 자, 답 나왔습니까?
나온 거야? 뭐 한 거야? 자, 102번 같이 볼게. 일단 이거 K라고 두라고 했죠. 지수식 2개 이상이 같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일단 K라고 뒀고, 그럼 A의 X제곱이 K니까 A는 K의 X분의 1제곱이고 B는 K의 Y분의 1제곱이고 3은 K의 Z분의 1제곱입니다. 그죠? 근데 요걸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X분의 1이랑 Y분의 1은 더해져야 되니까 이 두 식은 곱해야 되겠고요. 곱하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맞지? 근데 얘랑 얘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지? 그럼 K의 Z분의 4는 이거 양변 4제곱 해주면 되죠. 개 쉽다. 3은 81이고. 자, 그럼 A, B는 81이죠. 간단합니다. 그 아래는 뭐 과제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이 지수의 실생활의 활용인데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는 변수랑 상수만 잘 구분해서 적절히 계산하시면 돼. 첫 번째 둘을 구분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는 B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B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결국 나눗셈입니다. 약분이 가능한 꼴로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A가 B의 몇 배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구해야 됩니까? B분의 A를 구하면 되지. 맞습니까? 이게 엄연히 출제자가 물어보는 게 다른 게 A를 구하고 B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A가 B의 몇 배냐라고 물어보면 B분의 A만 구하면 돼요. B분의 A를 구한다는 얘기는 적절히 약분이 될 수도 있고, A랑 B가 만약에 진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로그에서는 나중에 뺄셈이 돼야 되고, 지금 여긴 지수 단원이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지금 104번을 봐도 이 물질량은 KM0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몇 배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105번도 몇 배냐 라고 물어봤고, 106번도 B를 물어봤죠. 그죠? 세 문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일단 여기는 계산만 잘 하시면 되니까 이 식이 왜 주어졌는지 우리 궁금하지 않지. 자,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는 어떤 방사성 물질의 처음의 양을 M0라고 했고 T년 후의 양을 MT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 과학 시간에 아마 뭐 배우셨을 거야. 성칸불해야되니 신생되니 배우셨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뭐 탄소 연대 측정법 이런 거 배우셨을 거야. 물질이 붕괴되면서 현재 질량의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죠. 우리 수학 시간이니까 그딴 거 아무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주어진 식이 왜 나왔는지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여기서 지금 변수는 T년 후의 양, 시간. 이게 시간이 변하면 그 T시간이 흐르는 후의 질량이니까 얘랑 얘랑이 변수죠. 얘는 변수가 아닙니다. 초기 질량은 문제에 주어지겠지. 내가 얼마인지만 모를 뿐이지 M0는 그냥 상수라고 보셔야 돼. 맞죠? 변함없는 상수입니다. 초기 질량은 변함이 없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T년 후에 질량이 변하는 거니까 얘랑 얘랑만 함수 관계고 M0는 상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3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 12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은 KM0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얘를 구해봐야겠죠. 자, 그럼 이 물체의 처음 양은 M0라고 하고
3년 후에 물질의 양을 구해볼게요. 3년 후에 물질의 양은 t에다 3 집어넣은 거죠. 이게 3년이 지난 후에 물체의 질량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물체의 질량이 처음 양의 2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2분의 1 m0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게 약분 쇽쇽 해주면 A가 얼마인지는 뭐 구하고 싶지 않지만 얘가 2분의 1이라고 구한 거지. 자, 이제 두 번째 하시면 되지 뭐. 12년 후에 이 물질의 질량, 12년 후에 물질의 질량이면 t자리에 12 집어넣은 거죠. 이게 처음 물질의 초기 질량이 K배냐, 이 K값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K값이 그대로 얘랑 똑같겠죠. M0는 똑같이 곱해져 있고. 맞습니까? 자, 그럼 K는 A의 마이너스 12제곱인데 A의 마이너스 3제곱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놈을 다시 4제곱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16분의 1이 되겠고, 이게 뭐 지금 과학시간은 아니지만 과학시간처럼 반감기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신 분은 이 첫 번째 줄이 나타내는 게 반감기가 3년이란 얘기죠. 현재 양의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반감기를 몇 번 지납니까? 12년이면 4번 지나겠죠. 그럼 현재 질량의 반이니까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16분의 1이다 라고 과학 시간엔 그런 식으로 풀어내겠지. 근데 뭐 수학 시간이니까. 네? 이제는 따뜻하지. 이게 처음에는 강의실이 너무 추워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적는 문제 시스텝에서 얘는 오늘 보고 넘어갈게. 111번이랑 114번 두 개만 풀어보시오. 이게 111번이고요. 뭐라고? 확통 빠진다고? 아,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거? 규보한테 연락해봤어? 두 번째가 아마 중복조합일 텐데 중복조합을 모르면 세 번째 수업은 이항정리일 텐데 이항정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담당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보세요. 3758-8276
우린 다 무음이야 보통. 왜냐면 학생들이랑 행정실 단톡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이거 켜놓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우와. 갑자기 셀프 휴식? 자, 두 개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모의고사 문제고 요 근래 이 단원에서 출제되는 트렌드를 잘 보여주고 있고 자, 이게 다 제곱근의 정의에 관한 문제죠. 첫 번째, 세제곱근 루트 a는 b의 m제곱근이다. 제가 지수에서 가장 강조한 게 일단 계산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 수준이면 방정식 세우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근이라는 표현은 방정식에 쓰는 표현이고 얘를 보고 세제곱근 a는 b의 m제곱근이다 라고 했어요. b의 m제곱근이 이거란 얘기죠. 맞습니까? b의 m제곱근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되냐에 따라 이 문제 풀이가 달린 거고 루트 b는 c의 n제곱근이다. c의 n제곱근이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 c는 a 12제곱의 4제곱근이다. a 12제곱의 4제곱근이 c다. 이거 됩니까? 제곱이랑 제곱근은 반대 방향이라고 했어요. 반대 방향. 자, 그리고 문제 A, B, C는 다 양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A의 3분의 1제곱이니까 A의 3분의 M제곱이 B란 얘기고 얘는 B의 2분의 N제곱이 C란 얘기고 자, 얘는 뭐 양변 4분의 1제곱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됐죠? 이제 이거를 막 짬뽕을 해볼까요? C가 A의 세제곱이래. 얻어낸 게 여기서 A의 세제곱이네. 얘랑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B의 2분의 N제곱이 A의 세제곱이랑 같은데 첫 번째 식이랑 연립하려면 B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양변 N분의 2제곱 해주면 조금 어색하지만 이제 해도 된다며.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n분의 2제곱, n분의 2제곱. 그러면 다시 b는 a의 n분의 6제곱이 될 거예요. 자, 얘도 밑이 a, 얘도 밑이 a니까 이 두 놈이 같으면 되겠죠. 3분의 m이랑 n분의 6이 같으면 됩니다. 그럼 m 곱하기 n은 3, 6, 18이 되면 되겠고 됐죠? 자, 이 관계식을 얻어냈으면 순서상 구하는 건 쉽죠. 1이 아닌 두 자연수라고 했어요. 1이 아닌 두 자연수인데 두 자연수의 곱이 18이 되는 경우는 한정적이지. 2, 9, 또 뭐 있습니까? 3, 6, 6, 3, 9, 2. 4쌍이 있겠지, 4쌍. 맞습니까? 4쌍입니다. 자, 이게 111번이고 111번, 113번은 너무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이니까 숙제하실 때 꼼꼼히 보시고 114번은 이거 작년 모의고사 문제라서 아마
많이 보신 분은 없을 거야. 기존 교재로 우리가 수업을 했을 때는 본 적은 없을 듯한 문제고, 아마 여러분들도 2학년 올라가서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 지수에서 어려운 문제는 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거듭, 제곱, 근에 관해 물어보는 거.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 차액의 수가 1인 2차 함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자,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근데 이 방정식이 한 칸 왜 띄워졌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앞에 써있지만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인데 두 번째 조건 한번 더 읽어봅시다.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이다. 얘는 그래프 개형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최고 차액의 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최소값이 음의 정수란 얘기는 x축 아래에서 최소값이 있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fx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x축이랑 몇 번 만날까? 무조건 두 번 만나겠죠.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래로 볼록인데 최소값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x축과 두 번 이렇게 뿅뿅 만나야 돼. 뿅. 맞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나라는 조건에서 이런 힌트를 주어졌으니까 일단 이 방정식에서 fx가 0이 되는 애만 해도 벌써 몇 개요? 벌써 두 개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를 임의로 제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fx가 뭐야, 화면이 흔들리는 줄. 이런 꼴일 거 아니야? 이런 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돼요. 그럼 이 방정식 다시 한번 써볼게.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근데 fx는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실근 두 개가 나와야 되고, 자, 이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얘는 n 플러스 2차 방정식이에요. 이게 n차식이고 2차식이니까, 그치? 근데 이 전체에서 실근이 몇 개 나온대? 두 개밖에 안 나오고 그 두 실근은 다 중복되는 중근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볼게. 아니, 선생님 n이 뭔지 모르는데요. n이 뭔지 모르는데 n을 홀수 짝수로 구분해야 되지 않아? 맞죠?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x의 n제곱이 64가 되는 그 x값이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n이 홀수면 실근 몇 개 나옵니까? n이 홀수면 한 개지.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니야? 여기서 n이 홀수면, 오케이, 홀수면 실근이 한 개입니다. 한 개인데 얘는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이 안 되냐면, 그럼 얘가 실근이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 다 허근인데 두 개랑 중복되는 중근이 될 수가 없죠. 지금 두 실근이 다 중근이라고 했잖아. 이해됩니까? n이 홀수란 얘기야, 짝수란 얘기야? 그럼 짝수라는 힌트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 쉬운 문제 아닙니다. 3학년 모의고사 문제인데 당연히. n이 짝수란 얘기야. 그죠? n이 짝수여야 짝수 제곱근, 얘가 양수니까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두 개가 이놈이랑 중복되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야 전체 방정식이 실근 두 개고 얘네 둘이 중근이 될 테니까. 자,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 둘은 뿔마 n 루트 64가 되겠죠. 맞습니까? n이 짝수니까 쌍으로 존재해야지. 자, 64는 2의 몇 제곱? 6제곱. n제곱근은 n분의 1제곱.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란 얘기죠. 당연히 작은 놈이 알파고 큰 놈이 베타가 될 거야. 구했어 그럼 알파 베타. 작은 놈이 큰 놈이 자, 근데 이 두 수는 특징이 있죠.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지. 정가운데가 얼마니 그럼? 쉬고 싶니? 빨리 대답을 하렴. 정가운데가 얼마야? 0 아니야? 0이지. 얘네 둘이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니까. 즉 0에서 최소값 가진다는 얘기예요. 맞죠? fx가. 아니 이 힌트는 지금 쓴 적이 없어요. 뜬금없이 출제자가 저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닌가? 지금 fx가 제가 구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참 불쾌하지만 식이 지수단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쾌하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자, 근데 f0이 최소값입니다. f0이 0에서가 최소값이에요. 그럼 여기다 0 짠 집어넣으면 얘랑 곱하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고 n분의 6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무슨 정수 나오는데? 음의 정수가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이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음수인 건 맞고 얘가 정수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자, 그럼 이런 문제는 더럽게 많이 나오는데 2의 n분의 12제곱이 정수가 되려면 n은 몇의 약수? 12의 약수가 돼야죠. 여기 지수 자리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풀고 냅다 틀린 학생들 되게 많아요. 왜 냅다 틀렸을까? n이 다 쓰면 되나 그냥? 이렇게 쓰다 홀랑 틀린 경우 많은데 일단 n이 무슨 수여야 돼 지금? 짝수여야 돼. 그러니까 12의 약수이면서 짝수여야 됩니다. 얘네만 더해야겠죠. 2, 4, 6, 12. 저는 이거 별표를 반드시 치고 이게 최신 기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신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당연히 펀해자를 봐도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세대에는 아주 중요하게 이 비슷한 아이디어로 출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잠깐만 쉬었다.